뉴욕시의회가 5개 식당 연구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는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 하며 수수료를 지불한 후 운영이 가능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 외신들은 해당 사건들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뉴욕주의 주요 고속도로 이지패스 통행료가 현재 $6 55센트에서 $6 94센트로 인상되는 가운데 이외에 교차로 등에서도 통행료가 인상됩니다. 뉴욕시 의회에서 어린이 납중독을 줄이기 위해 6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경우 또는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납페인트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 및 입원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 가을 미국 내 새로운 백신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회사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낸 허위 구인 광고를 통해 구직자들로부터 개인정보 및 돈을 갈취하는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퀸즈에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이에 따른 열차 지연 및 취소는 승객들의 불편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차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서 많은 식당을 살린 뉴욕시의 무료 5개 식당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가운데 뉴욕시의회는 본회의에서 5개 식당 연구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창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5개 식당을 운영하려는 뉴욕시 식당은 시 정부로부터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 하며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한 뒤 봄부터 가을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3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에서 마조리 벨라스케스 시의원이 5개 식당 연구와 조례안을 제출한 지 1년 6개월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도로변 5개 식당 시설은 시 정부로부터 라이센스를 발급받고 4월에서 11월까지 오전 10시부터 자정 사이에 운영하며 시설 위치, 크기에 따라 수수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개 식당 시설이 랜드마크 건물 옆에 있을 경우 랜드마크 보존위원회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뉴욕시 5개 식당에 대해서 도심 미관과 위생 문제로 인한 우려에 따라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조례안은 몇 차례 수정 작업을 거쳐왔습니다. 식당과 카페에만 특혜를 준다는 지적에 따라 수수료 부과도 결정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성명을 내고 조례안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뉴욕시는 내년 11월까지 단계적으로 5개 식당 연구와 조례안 내용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일부 소규모 식당 운영자들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미 만들어둔 5개 식당 시설을 철거해야 할 뿐 아니라 이제 라이센스를 받고 수수료를 내야만 5개 식당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소규모 식당이 5개 식당을 운영하기에는 너무 비싸거나 번거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시의회는 뉴욕시의 실시간 자전거 도로 현황을 담은 지도를 만들도록 하는 조례안, 뉴욕 주정부의 레거시 입학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 촉구 결의안, 뉴욕시 건물의 납성분 위험 검사와 위반 시 벌금 등을 부과하는 조례안 등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와 오늘 한국에서는 흉기 난동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약 2주 전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벌어진 터라 전 세계 외신들은 한국의 묻지마 범죄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며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현지에서는 모방 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행인을 상대로 이유 없이 칼부림을 하는 이른바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신들은 앞다퉈 한국의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오늘 한국 경찰 이틀 만에 두 번째 흉기 공격 용의자 추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최근 이틀간 한국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어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AK 백화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14명이 다쳤고 같은 날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흉기로 공격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살인 예비 및 살인미수 혐의로
백화점 내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22세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는 목요일 오후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 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러 14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8명은 중상으로 2명은 뇌사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흉기 난동 직전 모닝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2층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았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며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차량 돌진으로 5명이 부상한 가운데 4명은 중상이고 부상자 중 60대와 20대 여성 등 2명은 중태로 뇌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금요일 오전 9시 30분쯤 대전의 한 고등학교를 찾은 20대 남성은 학교 2층 교무실을 방문해 특정 교사를 찾은 뒤 그가 수업 중이던 교실 앞에서 교사를 기다리다가 수업이 끝나고 나온 교사를 흉기로 7차례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주 전에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33세 남성 조선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이어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서울 신림에서 칼부림이 발생한 지 약 2주 만에 분당 칼부림이 발생했다며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폭력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NN 역시 한국의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을 비중 있게 전하며 강력 범죄가 적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사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신림역 흉기 난동으로 한국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의문이 제기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전국이 충격에 휩싸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자 경찰이 처음으로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했습니다. 특별 치안 활동이란 통상적인 일상 치안 활동으로는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경찰청장 재량으로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도록 하는 조치로 첫 발령 사례입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순찰 활동의 경력을 우선 배치해 인파가 밀집하는 광장이나 지하철역, 백화점 등을 중점으로 전국에 247개 장소를 선정해 경찰관 12,000여 명을 배치해 순찰합니다. 전국 15개 시도경찰청에 소총과 권총으로 이중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 127명도 배치하고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 대응할 방침이며 살인 예고글에서 범행 장소로 지목된 7곳에는 전술 장갑차도 배치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 주요 고속도로의 이지패스 통행료가 6일부터 현재 $6 55센트에서 약 6% 상승한 $6 94센트로 인상됩니다. 우편으로 통행료를 청구할 경우 기존 $10 17센트에서 10% 인상된 $11 19센트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도에 전장이답니다. 베라자노 네로스 브리지, 브롱스 와이스톤 브리지, 트록스넥 브리지, RFK 브리지와 퀸즈 미드타운 터널,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의 이지패스 통행료가 현재 $6 55센트에서 $6 94센트로 인상됩니다. 정착 오류로 인해 이지패스 보유자의 태그를 읽을 수 없어 차량 번호 조회를 통해 통행료가 청구될 경우 이지패스 요금보다는 높고 이지패스 미부착 차량보다는 낮은 요금인 미드티어 요금이 적용되는데 이는 $8 36센트에서 $9 11센트로 인상됩니다. 우편 청구는 기존 $10 17센트에서 10% 인상된 $11 19센트를 지불해야 합니다. 주요 고속도로 외의 교차로에서도 통행료가 인상됩니다. 헨리 허드슨 브리지의 이지패스 통행료는 6% 상승한 $3 18센트, 우편 통행료는 10% 상승한 $8 25센트, 미드티어 통행료는 9% 상승한 $5 4센트가 됩니다. 크로스베이와 마린 파크웨이 브리지의 이지패스 통행료는 6% 상승한 $2 60센트, 우편 통행료는 10% 상승한 $5 60센트, 미드티어 통행료는 19% 감소한 $4 11센트가 됩니다. MTA는 오는 20일부터 현재 $2 75센트인 전철 버스 기본요금도 $2 90센트 인상합니다. 또 버스와 전철의 7일 무제한 탑승권은 현행 $33에서 $34로 $1 인상하고 30일 무제한 탑승권은 현행 $127에서 $132로 $5 오릅니다. 아울러 MTA 익스프레스 버스는 기본 요금을 현행 $6 75센트에서 $7로 올리고
7일 탑승권은 현행 $62에서 $64로 $2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MTA 이사회는 새로운 대중교통 결제 방식인 옴니 이용자 우대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의회에서 어린이 납중독 위험을 줄이기 위한 3가지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조례안의 주 내용은 집주인이 6세 미만 자녀를 둔 세입자 가정에 납 페인트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정기적으로 납 성분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도에 강정민 기자입니다. 관련 조례안에 따르면 건물주나 집주인은 세입자 자녀 중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있는 경우 아파트 창틀이나 납 페인트 표면에 남아있는 납 분진이나 페인트 잔해 요소를 제거해야 하고 해당 부분에서 납성분이 유출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C급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 납페인트 위반을 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뉴욕시 주택개발보전부가 자체 조사를 시행하며 이후 정기적으로 집주인이 납페인트 벗겨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지에 대해 인스펙션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납중독 위험이 있는 아파트나 건물을 대상으로 뉴욕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검사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며 관련 프로그램을 뉴욕시 주택보전부와 시 보건 및 정신위생국이 개발하고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환경정책 관련 비영리기관 We Act for Environmental Justice 대표 로니 포티스는 어린이 납중독은 사전에 검사하고 조치를 취할 경우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지만 만약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에릭 아담스 시장은 서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납성분은 7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소량으로도 중독에 이르게 해 주의력 결핍, 과민행동, 영구적 뇌손상을 일으키게 합니다. 오래전 지어진 집들은 집 내부 및 외부 페인트에서 납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고 집의 페인트가 마모되거나 벗겨지면서 발생하는 먼지 등을 자녀가 흡입할 경우 납중독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납페인트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노후한 아파트나 건물 내에 납성분 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뉴욕시 주택보전개발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뉴욕시 민원전화 311로 연락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여름철을 맞아 뉴욕주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원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회사는 올가을 새로운 백신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름철 온열 질환에 이어 코로나19 환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코로나19 감염 사례 및 입원이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노년층 및 임산부, 어린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기준 뉴욕주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입원자는 하루 100명 이상으로 집계되며 전주 대비 22% 늘었습니다. 이번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사례도 한 주 평균 824건으로 전주 대비 55% 늘어났습니다. 특히 뉴욕주 보건국은 최근 증상이 있어도 테스트에 나서지 않는 주민들이 많아 깜깜이 확진자들은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달 말 미 전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입원 건수는 8,035건으로 전주 대비 12.1% 증가했습니다. 특히 여름철 더운 날씨로 인해 마스크 착용에 나서는 주민들이 급감했을 뿐더러 더운 여름철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가을 미국 내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이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제약회사 모더나는 가을에 최소 5천만 회분에서 최대 1억 회분의 백신 수요가 미국 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운 여름 에어컨을 튼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지만 환기를 자주 시켜줄 것과 손을 잘 씻고 증상이 있을 경우 코로나19 테스트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다른 기업이나 업체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허위 구인 광고를 낸 뒤 구직자들로부터 수천 달러씩 갈취를 시도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인 업체들과 구직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업이나 회사, 업체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이들은 고액 연봉 및 채용 혜택, 또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종에 좋은 조건으로 인력을 구한다는 채용 광고를
유명 구인 사이트들에 올려놓은 후 지원자들에게 접근합니다. 인터뷰 과정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럴듯한 채용 절차를 진행한 후 합격을 알리며 원격 근무에 필요한 노트북 등 장비 구매를 위해 거액의 체크를 보내준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보증금을 먼저 보내라는 식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도용된 한인 업체 구인 광고를 보고 접근하는 한인 구직자들뿐 아니라 해당 업체도 쏟아지는 문의와 항의 등으로 뒷수습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 업무에 큰 지장을 입는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LA 지역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프린팅 업체가 이렇게 업체 명의를 도용당하는 사기에 피해를 입었고 허위 구인 광고를 보고 접근한 수백 명의 구직자 중엔 한인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인 관련 사기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크게 증가해 다양한 수법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94,129명이 구인 관련 사기를 당했고 피해액은 총 3억 6,7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 2021년과 비교해 76% 증가한 숫자입니다. 인적자원관리협회의 앰버 클레이튼 시니어 디렉터는 온라인에서 회사를 검색해보고 구인 광고 및 채용 담당자라고 주장하는 이가 공유한 웹사이트가 진짜 해당 회사의 웹사이트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전화기, 노트북 등 장비를 구입하라고 말하거나 구입해주겠다고 말하는 경우 의심할 것, 또 구인 광고 및 채용 담당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이메일 주소가 실제 회사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메일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또 상대의 신분 확인이 확실하게 되지 않는 경우 절대로 민감한 정보를 주지 않기, 인터뷰는 직접 또는 상대방 얼굴이 보이는 화상으로 하기 등을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제 뉴욕 퀸즈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최소 1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탈선으로 인해 선로가 휘어지며 오늘 출퇴근길에 잇따른 열차 지연과 취소가 승객들의 불편으로 이어졌습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뉴욕 퀸즈에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어제 오후 11시 20분경 자메이카역 동쪽 93 애비뉴와 175 스트리트 인근에서 햄스테드로 향하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가 탈선하면서 굉음과 진동으로 인해 승객들은 타박상을 입고 소리를 쳤고 열차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All of a sudden, there was a bang and a loud motion, and I was thrown from the seat to the ground, and they told us all to sit still and just wait and see what happens.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부상당한 승객들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최소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열차 내에는 약 100명의 승객이 탑승 중이었으며 사고 지점은 여러 노선의 선로가 얽혀있는 지점으로 시속 80마일에서 60마일로 감속되는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충격 여파로 열차 선로가 휘어지면서 오늘 출퇴근 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동쪽 방면 힐사이드, 홀리스, 그리고 퀸즈 빌리지를 우회하며 승객들의 불편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MTA와 연방철도청은 이번 탈선 사고의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맨하탄 중심부인 45번가에 위치한 루즈벨트 호텔 외벽을 따라 수십 명의 이주자들이 웅크리고 앉아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호텔 밖에 머무는 이들의 규모가 수십 명이라고 보도했지만 다른 날 촬영된 SNS 영상에 따르면 인도에 나앉은 이주자 수는 200명에 달할 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 신청자 유입이 지속되면서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며 연방정부의 국경 통제와 국가적 위기에 걸맞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2022년 봄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뉴욕시에 도착한 난민 신청 이주자는 9만 3천 명 이상으로 지난달 30일 기준 뉴욕시 보호시설에 수용된 이주자는 5만 6,600명에 달합니다. 뉴욕시는 뉴욕대와 컬럼비아대, 뉴욕시립대 산하 4개 대학 등이 연합해 지난 2022년 봄 이후 최근 8월 1일까지 뉴욕시에 들어온 총 9만 5천 명의 망명 신청자들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로 나서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대학 컨소시엄은 일반 대학과
법과 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학생들 수천 명으로 구성될 예정인데 올 가을부터 시작해 망명 신청자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망명 신청 도움센터 등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들 자원봉사를 하는 학생들은 망명 신청자들에게 필요한 신청서 작성, 노동허가서 신청 등을 돕게 됩니다. 이러한 신청 업무는 5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한 망명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행정부는 2023 회계년도 들어 약 2만 7천 채의 저렴한 주택 건설 및 보수 작업을 마치며 뉴욕시 역사상 1년 안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뉴욕시 주택보존개발부 단독으로 진행한 공사를 통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저렴한 주택 생산량을 전년 대비 45% 증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12월 10년 동안 약 50만 채 신규 주택 건설 장기 목표를 내걸고 뉴욕시 예산안 편성에 있어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한 투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등 주택난 해소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미 50년 전 주택난으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현재는 5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라는 분석입니다. 노동부는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8만 7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20만 명 증가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증가세는 2달 연속 2만 명을 하회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한 2020년 초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시장 분석 매체 마켓워치는 전했습니다. 노동부는 헬스케어, 사회보장, 금융활동, 도매무역 부문에서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헬스케어 부문에서는 6만 3천 명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이는 앞선 12개월의 평균 증가세 5만 1천 명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반면 전문직 및 비즈니스 활동 부문의 일자리는 8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